고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20년 전에 캐나다에 이민 와서 오타와에 정착한 해외 동포입니다. 오타와 데이비스로 불러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20여 년 살면서 또 다른 분들 만나면서 영어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사실 우리나라 분들 저를 포함해서 참 영어 공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과서에서 접했던 그런 영어와 또 현장에서 이곳 사람들과 맞닥뜨리면서 여러 가지 만났던 시행착오들 참 컸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지 못하고 저 혼자서 이제 한 20여 년 가까이를 찾은 거죠. 제가 기존에 배웠던 경험과 지식 여러 가지 통해서 참 영어 공부를 많이 한 것 치고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에 부닥쳐서 의사소통이 안 된다든지 또 내 말을 잘 못 알아들을 때 깜짝 놀래서 입이 막힌다든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캐나다뿐만이 아니라 이 북미에 이민을 오시거나 유학을 오시거나 또 잠깐 다니러 오시거나 하는 분들 중에 나 같은 일을 겪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도와드릴 수 있을까? 내가 겪은 시행착오를 소개해드리고 그 시행착오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 동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이민 와서 한 2달인가 됐나요? 그때 어떤 사건, 참 재밌는 일이 있어서 지금부터 얘기할 이 주제 relevance, 적합성에 관한 그 의문을 갖게 된 거죠. 그 벌써 한참 됐습니다. 제가 여기 처음 이민 와서 여기 현지인 가정에 초대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차를 운전해 가서 그 집 앞에 도착해서 드라이브웨이를 보니까 차가 한 대 서 있었어요. 이 로고가 있는 차. 잘 아시죠, 이거? 이 로고가 있는 차. 그래서 오늘 처음 왔으니까 인사할 겸 가서 이 얘기를 해야지 하고 들어가서 그 주인을 만난 자리에서 야, 네 차 참 멋있더라. Your bench is so nice. 이렇게 가볍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쪽에서 뭐 괜찮아. 그 정도야. 이렇게 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발음이 좀 안 좋았나? 다시 해야지. Your bench is so nice. 뭐라고? 또 얘기했는데 또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이제 당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옛날에 영어를 조금씩 해봤지만 이민이라고 생활하기 위해서 온 지 한 2달 정도밖에 안 된 상황에서 2번 아주 쉬운 단어 네 차 참 멋있다 하는 그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갑자기 막 당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내 발음이 이렇게 안 좋나 하다가 Your car bench is so nice. 그러니까 그제서야 그 집 주인이 Mercedes 그러는 거예요. 그때 옛날에 봤던 영화 생각이 났어요. 그렇지, 영화에서 보면 벤츠라고 말하지 않고 이 로고를 단 차를 머시디스, 우리말로 하면 메르세데스죠. 머시디스라고 불렀던 그 기억이 탁 났어요. 그래서 이 너무 쉬운 단어인데 왜 내가 이걸 몰랐을까 하고 이제 시작된 의문이 오늘 이 동영상 앞으로 계속 말씀드릴 내용, 그 주제 relevance와 맞닥뜨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적합성이라고 우리말로 표현되는 relevance란 거예요. 정확하지만 적절한 영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 사람들과, 영어를 원래부터 쓰던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루마니아에서 온 외국인이 있다 쳐봅시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하니까 거기 중국집이죠 이랬어요, 저쪽에서. 그러면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요, 여기는 루마니아 집입니다. 그럽니까? 적절한 단어는 가정집입니다, 식당 아닙니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쓰는 말이죠. 중국집 하면 중국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라 중국 음식점이라는 걸 우린 다 알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저쪽에서도 이 차는 벤츠라고 절대 부르지 않고
머시디스라고 부른다는 거 저 사람들은 그냥 아는 거죠. 근데 나는 그걸 몰랐어요. 왜냐? 교과서에서만 배웠기 때문에. 이 적합성, relevance란 이 단어는, 이 뜻은 정말 그 현재 생활해 보시면 더 절절하게 저보다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예는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 앞으로도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도 이건데, 우리가 언어의 4가지 영역,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이렇게 얘기할 때, 읽기, 그러니까 comprehension, reading comprehension과 listening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영어를 오래 공부하다 보면. 그런데 이 장문 이 부분, 특히 말하기 이 부분은 적절한 단어를 쓰지 않으면 우스꽝스러워지거나 의사소통이 아예 안 되거나 그렇게 된다는 걸 이제 발견한 거죠. 예를 들어서 소매업계의 공룡 월마트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공룡을 한영사전을 찾아본다 했을 때 공룡은 다이노소어로 나옵니다. 그건 우리 소위 말하는 중생대에 있었던 그 파충류인 공룡을 얘기하는 거지만, 소매업계의 공룡 이렇게 했을 때 이 말하는 사람의 뜻은 지배적인 사업자 그런 뜻이지 않겠습니까? 지배적인 사업자를 영어에서는 다이노소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거노트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영사전에도 잘 안 나오는 relevance에 해당되는 단어와 상황들이 여러 가지 지난 20여 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앞으로 정리를 해서 혹시나 정말 이곳에 오든지 또 안 오시더라도 한국에서 영어 공부를 하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심정으로 이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모자라는 부분도 있고 제가 틀리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애정을 가지고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구체적인 relevance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